자, 여러분 교재 556페이지입니다. 556페이지 간선시설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556페이지 간선시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간선시설 의무실지 대상입니다. 사업주체가 지금도 밑줄 껐습니다. 단독주택 100호 동그라미, 공동주택 100세대 동그라미. 자,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쓰세요. 밑줄 쭉 꺼세요.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또는 쭉 껐죠. 16,500제곱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이 두 개가 의무 설치 대상이 돼요.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간선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설치 의무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박스가 있을 거야. 박스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있죠? 앞에다가 암기. 자,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위에다가 설치 의무자 적으면 돼요.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줄 것죠. 이번에 통신,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그 설치 의무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어요. 우체통 줄 거예요. 우체통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국가에게 있어. 그리고 내려가요. 설치 시기. 설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밑줄 껐죠. 사용금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 부담 밑줄 거예요.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법상 설치 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밑에 원칙.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함이 원칙인데 계속 줄 껐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설치 비용 2분의 1, 50% 범위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할 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문제 풀이할 때 한 문제 풀면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주죠. 여보세요. 평택에서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을 응수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이라.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지역, 16,500제곱 이상의 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은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때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있어.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그러니까 평택에서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관할 자치단체,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니까 평택시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거야. 단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국가 보조가 가능해. 알겠죠? 그리고 이 동네에 간선시설 중에서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거야. 우체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선시설 중에서 우체통 설치 의무는 가장 쉽고 돈이 안 들거든. 국가에게 설치 의무가 있어.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그 간선시설 가운데서 설치 비용 50% 범위 안에서 국가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기, 통신 등 시설입니까? 우체통입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입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죠? 법상 설치 의무자는 언제까지?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해서 사람이 살게 되잖아. 전기 나오고 수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소상 사업 완료, 사용 검사 완료일까지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해당 지역의 간선시설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 거야.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 검사 완료일까지 설치 의무자는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할
해야 한다. 쉽죠? 이런 것은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걸 아마. 혹시 강선시대 별표하신 분은 배를 파냅니다. 넘기겠습니다. 558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558페이지 사전 방문 나와 있습니까? 558 사전 방문 4번입니다. 사전 방문 동그라미예요. 사전 방문 등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하시고 저 잠깐 볼래요? 시아파트 입주하면 기분 좋죠? 아 좋죠. 시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 그죠? 기분 좋은데 시아파트 입주했는데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가 발생하면은 하자가 발생하면 고급 본연도도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가 미리 가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제도가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으면 입주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용검사 전에 하자 여부가 있는지 입주자들이 방문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 방문이야. 괜찮은 제도가 도입됐죠.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설된 거야. 4번의 양가로 1번 사업 주체는 동그라미 줄 거예요. 사전이니까 사용검사 받은 후입니까? 사용검사 전입니까? 사용검사 전에 줄 거예요. 줄 거예요.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전 입주 예정자가 미리 방문하여 하자 여부에 대한 점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전 방문 제도라고 한 거야. 근데 딱히 7번까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자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죠. 하자 보수를. 사용검사 전까지 그죠? 그런 얘기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 나올 게 없더라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와요. 5번에 보니까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은 그래도 지문에 들어서 정답을 결정할 게 있더라고. 시도지사는 동그라미예요. 시도지사는 사전 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해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 건설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줄 거예요. 품질점검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사전 방문 실시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동그라미에 두고 밑에다가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야 사업 주체. 품질점검단을 그 사전 방문을 할 수 있게 할 자는 사업 주체잖아요. 근데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의 주체는 사업 주체가 아니고 누구죠? 시도지사라. 그 다음에 2번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하겠죠. 그죠? 사전 방문 실시해서 품질점검을 할 거 아니야.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해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겠죠. 결과를.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거야. 그게 5번에 있어요. 저 밑에 내려봐요. 5번 별표예요. 줄 거예요.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품질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어나도 몇 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서 입주자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서 입주자가 점검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제도화된 거죠. 이런 것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 방문 실시나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의 주체는 누구죠? 시도지사.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으나 기준으로 몇 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죠? 2년 이상. 이 정도만 점검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발표하시고요.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박산해 보십시오. 사업주체는 동그라미에 박산해. 사업주체는 아까 했잖아요. 세 번째 줄 끝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 되는 게 원칙이라. 알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 뭐 줄 거예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줄 거예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인 경우하고 계속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사용검사 받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입니까? 예외적 사용검사권자입니까? 예외적 사용검사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에서의 박스 밑에 다만 분할 시행의 경우, 이때 분할 시행은 공구별 분할 시행이죠. 공구별 분할 시행의 경우를 말합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동그라미에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칠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다음에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다음 사유가 3개죠. 필요 없어.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동별로 동그라미.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사용검사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레벨이 아니고 뭐죠?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여 줄 수도 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통보는 사용검사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아까 건축법상 사용검사는 처리기간이 며칠? 7일.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요. 심화학서 와요. 심화학서로 옵니다. 561페이지 심화입니다.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사업주체의 파산 동그라미 하세요. 1번에 사업주체의 파산 동그라미 손 떼고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보증자 동그라미.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의 파산으로 시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누구죠? 입주 예정자 대표의 동그라미. 입주자 대표회의하면 틀려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시공보증자.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 밑에 사용검사 시기 5번에 사용검사의 효과입니다. 효과.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체나 입주예정자는 밑줄 긋죠? 원칙. 사용검사를 받은 후 줄 거예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즉 사용검사 후 사용이 즉 입주가 원칙이죠. 예외 줄 거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어도 해당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넘기면은 임시사용승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임시사용승인이 나와 있습니까? 기억번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번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틀려요. 여보세요. 아파트를 지으면 대지조성 사업입니까? 주택은 사업입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대지조성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입니까? 주택건설 사업은 법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101동, 102동, 103동이죠. 원칙은 전부 사업이 끝나고 사용공사 받고 입주하는 게 원칙이라. 근데 101동만 공사 끝나면 동별로 공사 완료됐죠.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입니다. 이게 주택건설사업의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기가 되는 거야. 세대별로입니까? 동별로입니까?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사용승인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죠.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거야. 근데 잠깐만, 그럼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 승인을 해줘야 되죠. 대상이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면 100일 공사 끝나고 동별공사 완료 후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그때 임시사용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어요. 해줄 때는 동별로입니까? 세대별로 가능합니까?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라. 알겠죠? 거기 D극본 내려와요. D극본 내려와. D극본의 세 번째 줄. 이 경우 찾았어요? 줄 거예요.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 문제 낼게요. 잠깐 문제 낼게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동별로 공사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동별공사 완료되어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별로 하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동별로 하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동별해 줄 수도 있죠. 단 세대별로도 가능하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와요. 또 주택건설사업은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라니까. 임시사용 승인 신청 시기는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파트 짓는 겁니까? 대지 조성입니까? 대지 조성할 때는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넓으면은 구획하여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지 공사하면 언제 임시상승을 신청할 수 있죠? 구획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시상승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라. 꼭 외워야 돼. 주택공사업은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대지 공사업은 구획별 공사 완료된 때. 단 임시상승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임시상승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주택건설업은 동별공사 완료된 때 임시상승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된 임시상승인에 대해서 임시상승을 할 때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해줄 수 있다는 뜻이지. 그 임시상승인 신청 시기가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상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되죠. 편집을 그렇게 하면 안 돼. D극번에 편집이 원래 있던 거야. 조문이. 오버한 거죠. 그렇게 편집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책 잘 넘겨요. 넘겨서 제3장 주택의 공급. 여기를 진짜 최근에 출제가 가장 많은 것이 공급 파트예요. 왜요? 공급은 건설입니까? 분양입니까? 분양할 때 가장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잖아. 시장을 교란하잖아. 그래서 이 분양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투기관리지구라든지 조정대상제라든지 사업주체 행위제한 등 규정이 많아요. 이 제도들이 출제가 꾸준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택법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공급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 4월 심화 과정은 공급 파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64페이지 봐요. 564페이지에서 주택의 공급이 나오니까 공급은 뭐라고요? 분양을 말하는 거야. 분양을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건설입니까? 건설이나 아파트 분양합니까? 분양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 왼쪽에 심화라고 돼 있습니까? 심화라고 돼 있죠. 심화. 줄 잘 꺼야 됩니다. 가로 안에 줄 거면 안 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한 밑줄 건데 졸다가도 가로 안에 줄 거면은 책을 찢어버리고 바꾸면 됩니다. 책을로. 시작합니다. 줄 잘 끄세요. 사업주체가 잘 꺼야 되는데 졸다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줄 잘 껐죠? 승인 동그라미. 이때 승인이 무슨 승인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야.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다. 아셨죠? 단 가로 안에 미칠 거예요. 복리시설의 입주자 모집,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면 돼. 신고 동그라미.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면 돼. 그리고 첫 번째 줄. 사업주체 뒤에 가로가 있죠. 사업주체 뒤에 괄호가 있죠. 밑줄 거예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 가지 했죠? 3가지.
다시 합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체자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라. 하나.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 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2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편집을 잘한다고 옆으로 빼서 너무 작게 해서 미안해요. 그 부분이 꼭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1번, 2번은 거기서 시험 나오는 거야. 다음 내려와요. 3번 내려와요, 3번. 견본주택 서류 제출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몇 줄까요? 큰 3번입니다. 견본주택 서류 제출 나와 있죠? 읽어드릴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주택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러 갈 때는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잖아. 견본주택이 뭐라고요? 아파트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에 사용되는 마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제가 목록표를 뭐라 그래요? 마감재 목록표 동그라미. 마감재 목록표하고 견본주택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동그라미. 이 2가지를 승인권자에게 뭐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시장 군수주택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러 갈 때는 2가지를 가져가야 돼. 모델하우스, 마감재 목록표하고 각 실내부를 촬영 영상물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야. 2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보면은 그냥 그렇습니까? 환상입니까? 끝내주죠. 환상이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니 왜 우리가 똑같은 33평인데 이렇게 넓게 보이고 이렇게 공간 배치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좋은 건축 재질이 바닥재가 나왔나 주방재가 나왔나 벽지 천정재가 이런 게 나왔나 싶잖아요. 환상이잖아. 근데 그때 입주합니까? 당첨되면은 한 3년 뒤에 입주합니까? 3년 뒤에 입주하면은 환상입니까? 3년이면은요. 건축, 자재, 디자인, 설계 기술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때 입주하면은 환상이 깨지잖아. 그죠? 대출만 3억이 늘잖아. 그럼 요즘에는 입주자가 똑똑해가지고 견본 모델하우스에서 본 바닥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 주방재가 아닌 거, 벽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똑똑해요. 당신이 입주자 모집 승인해줬잖아. 근데 그때 마감재가 아니야. 그때 바닥재가 아니야. 라고 구청에 민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해요. 그래서 그때 모델하우스에 어떤 회사, 어떤 마감재가 사용됐는지 마감재 목록표를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도록 한 거예요. 건설회사가. 민원 발생지 입증 자료로 공개하려고. 이해가 됐죠, 이제?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러 갈 때는 2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모델하우스, 마감재 목록표하고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동영상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보세요. 5번 보세요. 줄 것죠. 시당 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마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했다가 입주자가 민원을 요구하면은 민원을 제기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보세요. 창은 LG 겸유리 이런 창을 쓰겠다 저 잘 몰라요. 마감재 목록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제출했어. 그런데 그 회사가 잘못돼서 그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 제품이 단절될 수도 있잖아. 단종될 수도 있잖아. 자동차 회사가 브랜드마다, 그 자동차 모델마다 단종이 되잖아. 몇 년 생산하다가. 더 좋은 디자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감재 목록표대로 시공을 못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같은 질 이하로 해야 됩니까? 같은 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같은 질 이상을 써야 되는 거. 이게 또 시험에 같은 질 이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질 이하로 제출된 마감재 목록표와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거야. 같은 질 이하면 소비자가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같은 질 이상. 같은 질 이상을 이하로 시험 냈더라니까. 유치하죠. 근데 졸다 보면 안 보여, 그게. 읽어볼게요. 2번이 이 시험 나온 거야.
사업주체가 건설회사가 마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서나 마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재를 시공하고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오미겠습니까? X.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저도 해설할 때 처음에 안 보이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돼.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러분 고생합니다. 넘기세요. 7번에 입주자 저축 나와 있죠? 입주자 저축 나와 있죠? 시험에 그냥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걸리면 해요. 평소 안 해도 됩니다. 567페이지 봐요. 분양가 상한제 나와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고기 들죠? 분양가는 누가 정하죠? 정부가 정합니까? 건설회사가 정합니까? 건설회사가 정하죠.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정하죠?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산정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택지비와 건축비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분양가를 건설회사가 정하겠죠. 그래서 분양가 건설회사가 정하면 분양가 규제입니까? 분양가 자율입니까? 자율제야. 이게 원칙이라 시장에서는. 근데 분양가를 건설회사가 자율주로 정하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그대로 합니까? 부풀립니까? 부풀리고 이익을 크게 하면은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택시장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가 도입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가 도입된 거죠.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여 산정하여 그것을 더하여 분양가가 산정되면은 산정된 분양가를 그대로 두는 게 공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건설회사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할 때는 공시의 분양가 이하로 정해야 되는 거야.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공시의 분양가 이하로 정합니까? 이하. 이게 분양가 규제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도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죠? 이게 2개인데 좀 2개가 추가돼 신설돼서 작년에.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걸 암기해야 될 대상이.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 건축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거든.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567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셨습니까? 56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에 밑줄까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거기서 사업주체가 동그라미.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이니까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라. 사업주체니까 건축주가 일반인에게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라.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라. 어디에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서. 책자를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박스가 있죠? 박스에 기억, 니은을 묶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적용 지역. 적용 지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어디죠?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알겠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줄 거예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잖아. 민간택지 중에서 A, B, C에 해당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라. A하고 B가 신설돼서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야.
민간 택지 중 A번 줄 거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B번 줄 거예요. 제일 끝에 주거재생혁신지구. C번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 그건 민간 택지지만 분양가 산재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산재 적용을 받는 지역, 공공택지거나 민간 택지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산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산재 적용을 받게 되는 거야. 2번, 분양가 산재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분양가격은 동그라미 줄 거예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이 경우 동그라미,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니다. 기역 니은을 묶어서, 박선의 기역 니은을 묶어서 택지비 산정 방법이야. 택지비 산정 방법인데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하라 그래요. 택지비를 산정할 때는 기억번에 공공택지 동그라미.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공급가격 동그라미예요. 택지 공급가격일 때 공급가격에 그 밑에 줄 관련된 비용 동그라미. 관련된 비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는 공급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그렇게 오는 거야. 공급가격 플러스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합니다. 내려와요. 니은번에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택지 외 동그라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택지비는 두 번째 줄에 감정평가 가액 찾았어요? 동그라미. 감정평가 가액 플러스 그 밑에 줄에 관련된 비용 동그라미. 그러면은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공공택지 외 택지는 감정가액 플러스 관련 비용 그렇게 오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풀이 할 때 나올까봐 체크만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종이에 쪽지에 적어서 미리 외울 필요 없어. 내려와요. 이런 거 뽑아서 외우면 망하는 거야. 내려와요. 3번에 동그라미 3번 앞에 적어요. 건축비 산정 방법이야.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건축비 산정 방법. 택지비입니까? 건축비입니까? 건축비 산정 방법이야. 자, 건축비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분양가 구성 항목 중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뭐라고 불러요? 기본형 건축비라고 그래. 기본형 건축비 동그라미. 가로 안에 기본형 건축비의 그 밑에 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그 밑에 줄 더한 금액 동그라미. 그래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봐요. 기본형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오시죠. 569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가 작년에 신설됐어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 동안에 전세 놓거나 매매를 해서 타인이 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거주를 직접 하라는 것은 의무 기간 동안에 전세도 못 놓고 매매를 못 한다 이 말이라. 알겠죠? 거주 의무 기간이 책자를 넘기면 나와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 나와 있습니까? 거주 의무 기간 암기. 지난해 책이 없습니다. 지난해 책은 없어요. 거주 의무 기간 신설된 거야. 올해 처음 있단 말이야. 박스에 들어와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공공택지 동그라미. 공공택지 안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일반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야. 그럼 비쌉니까? 싸게 받았습니까? 일반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인데 800 이하로 받은 거야. 그러면은 평당 200만 원 이하로 싸게 받았잖아. 거주 기간이 몇 년이죠? 5년 동안 분양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돼. 그럼 5년 내에는 전세 놓거나 매매하여 빠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공공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매매 가격이 80% 미만이면은 거주 기간은 5년이야. 그리고 이번에 분양 가격이 인건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은 조금 싸게 받았죠. 그래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이게 이제 실력이 늘면은 공공택지는 5년, 3년이야. 이익을 많이 보면은 5년, 조금 적게 보면은 3년이야. 공공택지 외 동그라미.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똑같아. 3년, 2년이야. 공공택지에서 5년, 3년이 여기 오면 3년, 2년이야. 밑에 내려와요. 밑에 내려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몇 년? 3년. 공공재개발 사업 몇 년? 2년. 그럼 여기도 3년, 2년이죠. 그러면은 공공택지만 5년, 3년. 나머지는 전부 3년, 2년, 3년, 2년이야.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거든요. 첫 해니까 암기가 필요할걸요. 네. 573페이지 봐요. 573페이지 오시면 573페이지 오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찾았습니까? 네. 별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출국고 지정권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 절차가 있어. 네 번째 줄 끝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지정 기준이 몇 개 있죠? 3개. 기역, 니은, 티귿을 묶어서 지정 기준입니다. 지정 기준. 암기. 이건 통째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부담가 상한제 적용된 지정 기준 기억번 읽어드립니다. 줄 끄지 마십시오.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줄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줄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한 지역. 2배 동그라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금도 줄 거예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이상 증가. 동그라미. 그리고 디귿번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해당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줄 거예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을 줄 거예요.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동그라미. 그 밑에 줄. 국민주택 규모 주택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 초과 동그라미. 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대1 초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2배 20%, 5대1, 10대1. 끝. 됐죠? 2배 20%, 5대1, 10대1. 내용을 외우시면 힘듭니다. 넘겨요. 574페이지입니다. 574페이지. 주택 공급 질서 유지 나와 있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런 영역은 출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유지에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나와 있습니까?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지난해 시험이 나왔고 자주 나오고 별표하시고 네. 일단 설명을 좀 듣고 교재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휴식할게요. 보시죠.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를 금지합니다. 양도 양수를 금지합니다. 양도 양수를 할 목적으로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물어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공급은 분양시장이잖아요. 주택, 아파트 분양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정수나 지위에 대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4가지예요. 일정한 정수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 못합니다. 양도 양수를 공인중개사가 알선 못합니다.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방송, 전화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금지된 행위가 몇 개 있죠? 4개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못해요. 근데 상속가 이혼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이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당입니다. 상속가 저당은 제외. 상속가
저당은 제외됩니다. 왜요? 상속으로 일정한 정수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면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그리고 저당을 하는 것은 자금 대출 받는 등 금융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죠? 투기 목적으로 은행에 담보채 피우고 하지 않잖아. 두 개는 허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 주택 공급조정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정수나 지위를 외워야 됩니다. 이걸 통째 외워야 돼요. 교재해 보세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찾았어요? 읽어드립니다. 조금 이따 줄 거예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즉 분양받거나 분양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정수 또는 지위를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정수나 지위를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 동그라미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동그라미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575페이지 보면은 주택 공급조정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정수나 지위가 박스에 나와 있죠. 4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57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위에 제목을 적어요. 제일 위에 박스 위에도 제목을 양도 양수 등이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정서 또는 지위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정서 또는 지위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줄 거예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뒤에다 적어요. 예를 들면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여러분은 평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경남 삼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도권의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친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프리미엄 조금 붙여서 평택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수하면은 허용합니까? 금지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뒤에 적어요. 입주자 저축증서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 여러분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해서 그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통장 가지고 있죠. 그 1순위 자격 통장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양도 양수 못한다 이 말입니다. 1순위 자격을 돈 주고 사고 팔면 안 되겠죠. 분양시장이 교란되잖아.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뒤에다 적어요. 아니야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속인다고. 국민주택채권이 아니다. 그죠?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보내줄 거예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등. 여보세요? 재개발합니다. 다 배웠어. 재개발할 때 건물이 있으면은 누가 조합원이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재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되잖아. 재개발할 때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인데 조합이 돼야 안 돼? 돼요.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된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확인서 떼주죠? 그 철거 확인서가 재개발 입주권이 되는 거야. 이걸 프리미엄 붙여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딱지 사고 팔았잖아.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줄 거예요. 니은번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줄 거어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예를 들면은 여보세요. 낙동강 강바람에 저만 망가졌군요. 죄송해요. 낙동강에 댐을 막았어. 그러면 호수가 생기죠. 그러면 호수 안에 강 주변의 마을이 수몰되죠. 그러면은 수몰민들은 그대로 물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주시킨단 말이야. 그 이주단지, 수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여기 입주하려면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필요한 거야. 수몰민은 뭐가 건축물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떼줘. 그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이주단지 입주권이 되는 거라고. 이것도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할 수 있겠죠? 못하게 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 그죠? 주택상호사채. 주택상호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무허가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의 광고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넘겨요. 576페이지 봅니다. 576페이지 2번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나와 있습니까? 별표. 오늘 공급 파트 집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별표하고 잠깐 휴식을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